이번 시간에는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자 사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을 출세시킨다. 이 말은 이제 대체적으로 잘난 남자, 그 남편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거나 또는 그런 남자를 만드는 여자, 그런 사주, 여자 사주가 어떤 구조일 때 남편을 출세시키거나 또는 잘난 남자를 만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것이 반드시 좋은 남편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남자를 이제 만나서 사는 경우에 그 남편이 대체적으로 좋은 남편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좋은 남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남편을 만나는 사주도 된다. 그래서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자 사주에서 남편을 출세시키는 사주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여자 입장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는 사주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자 사주가 그 남편을 출세시키고 또는 출세한 남자를 만나느냐. 뭐 남편을 출세시킬 수도 있지만 이미 출세한 남자를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런 남자를 만나는 여자의 사주. 그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했을 때 명관과마라 그래요. 이런 거를 이런 구조의 사주를 명관과마 구조의 사주라고 하는데 여자 사주가 명관과마의 구조의 사주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남편이 성공하거나 또는 성공한 남편, 성공한 남자를 만나는 사주가 된다는 거죠. 그 명관과마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명관, 이 명관이라는 것은 잘난 남자, 쉽게 말해서 출세한 남자 이런 뜻입니다. 밝은 관이니까. 그다음에 과마라고 했을 때 이 마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죄. 그러니까 여자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되는데 여자가 되고 돈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마,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그 잘난 남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 사주의 명관 과마 구조가 되면은 굉장히 내조를 잘 하는 여자의 내조로 여자가 이제 그 남편을 내조해서 성공시킨다 또는 성공한 남자를 계속해서 내조를 해서 또 더욱 성공시키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관가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신사임당 같은 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모죠. 그러니까 양처죠. 양처. 현모보다 양처, 그러니까 어진 여자가 될 수 있고 남편을 출세시킨다는 자체가 내조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 탁월한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명관과마가 되느냐? 사주의 구조가 천간에 있는 관성,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정관이 될 수도 있고 평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관이나 평관, 이 평관이 관성이 지지의 재성 위에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명관과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하나의 조건만으로 명관과마가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조건, 일간이 강하고 제왕생관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간이 약하면은 재와 관이 있을 때 재생관, 쉽게 말해서 재생관하는 구조의 사주인데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이 재생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못된 남자,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성공하지 못하는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납니다. 일간이 약할 때는. 근데 일간이 강하고 재생관하는 구조. 그러니까 명관과마는 다르게 말하면 제왕생관하는 구조, 제왕생관하는 구조. 그러니까 강한 일간, 일간이 강하면서 강한 일간에 제왕생관하는 구조, 이런 거를 명관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더 풀면은 구조적으로는 이제 천간에는 관성이 있고 지지에는 재성이 있는 어떤 일주, 그러니까 사주의 기둥에서 지지는 이제 재가 있고 여기에는 천간에는 관이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의 사주에서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간이 강할 때 강해서 제왕생관하는 구조의 사주는 명관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명관과마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남편을 출세시키거나 또는 출세한 남편을 두는 사주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굉장히 내조를 잘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명관가마 구조의 사주가 어떤 사주가 명관가마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주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관가마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제왕생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관, 그러니까 잘난 남자죠. 잘난 남자가 말을 타고 있다. 말을 탄 잘난 남자니까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출세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도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교통수단이 아니었죠. 지금의 자동차 자가용 고급 자가용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높은 신분이라야만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관가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것은 지금 용어로 하면 이제 제왕생관 이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사주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런 구조의 사주가 있으면 일주를 제외하고 요거는 빼고 그 연주나 또 월주나 연주나 월주나 시주가 지지에는 재, 그 다음에 천간에는 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거를 일단 명관가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식갑자 중에서 천간은 관이 되고 관성 그러니까 정관이 될 수도 있고 편관이 될 수도 있죠. 정관, 편관 이런 것들이 천간은 그런 게 있고 지지는 재성이 있을 때 이런 구조가 되었을 때 명관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일시주 연과 월과 시주, 그러니까 일주를 제외한 거죠. 연월 시주 중에서 지지에는 재성, 천간에는 관성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일간이 목이라면은 이제 경진일주나 신미일주, 그러니까 목이 일간이 목이라면은 육식갑자 중에 경진이나 신미가 사주 중에 있다면 이것은 갑자들은 이 간지들은 명관가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화다 일간이 화다 이 화라고 했을 때는 그 임신이라든가 간지 임신이라든가 계유 육식갑자 중에서 계유 이것들이 명관가마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토다 그러면은 일간이 토다 그러면은 갑자나 또는 을해 이런 것들이 명관가마가 되죠. 그러니까 목일간일 때는 진토니까 이거는 제조 재가 되고 경금은 관성이 되고 이것도 재고 관성이 되죠. 화일이 갈 때 임신은 요거는 재고 임계수는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신유는 재가 되고 임계는 관성이 됩니다. 토일간일 때는 갑을은 관성이 되고 해자는 재성이 되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에 그 간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주에서 이런 구조의 간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일단 명관가마에 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간지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목일 때, 그 다음에 화일 때, 토일 때, 이런 식으로 만약 일간이 목화토 금수에서 일간이 금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느냐? 여기에는 이제 천간에는 병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지에는 그러니까 뭐 인이나 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병인이나 정묘 일주가 되겠죠. 일주가 아니고 병인이라는 간지와 정묘라는 간지가 있으면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명관가마다 뭐 일간이 수다 그러면은 해다가 무호라든가 또는 뭐 기사 이런 거
무오나 기사 이런 것들이 명관가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일간들이 이제 목일 때는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경진이나 신미가 있을 때, 일간이 화라면은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임신이나 계유가 있을 때, 일간이 토라면은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갑자나 을해가 있을 때, 일간이 금이면은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병인이나 정묘가 있을 때, 일간이 수라면은 연주나 월주나 시주에 무오나 기사가 있을 때 명관과마의 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론적으로는 연이나 월이나 시, 주 중에서 지지는 재성, 천간에는 관성이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주로 명관과마로 인정이 되고 이제 좋은 구조, 이 중에서도 좋은 거는 월주라 해야 됩니다. 월주. 월주가 그러니까 명관과마의 구조. 그러니까 목일간이라 그러면은 경진이나 신미가 월주에 있었을 때, 경진이나 신미가 월주에 있었을 때를 굉장히 이걸 특히 명관과마로 많이 인정을 좋은 구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화라면은 화라면 임신이나 계유죠, 계유. 이런 것이 월주일 때를 이제 인정한다는 거. 월주일 때가 연이나 월이나, 이론적으로는 연이나 월이나 시에 있으면 되지만 특히 월주에 있을 때를 높이 쳐준다 명관과마라서 이렇게 보통 이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관성들이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도 되고 편관도 되는 거죠. 정관이나 편관이 다 해당되니까 정관이라면은 그러니까 재나 인수를 만나서 재인을 만나서 보좌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관이 투출했는데 그 고관무보 형태가 되면은 명관과마의 구조일지라도 꽝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하천한 사주가 되고, 만약에 관성이 투출했는데 그것이 편관이라 그러면 역용돼서 뭐 재살이 되거나 또는 화살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이 명관과마가 됩니다. 단지 뭐 그 갑일간인데 뭐 경진이다, 예를 들어서 경진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는 신미다, 월주가 신미다 이래가지고 경진 월주나 신미 월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으로 명관과마로 되기 어렵습니다. 관성이 투출했기 때문에 편관이 있으면 여기에 뭐 병정이 있거나 해서 이 칠사를 제살해야 되고 또는 화살해야 되죠. 그리고 요 신미 월주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수가 있거나 재성으로서 재생관하거나 관인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됐을 때 명관과마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간지만으로 하면은 이제 연이나 월이나 연이나 월이나 시주 중에서 지지, 재성, 천간의 관성이 있으면 명관과마다. 그 중에서도 월주가 지지, 재성이고 천간, 관성이면은 아주 이제 그 명관과마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거죠. 그런 구조라고 하지만, 그러나 투출한 관성이 천간에 관성이 투출했는데 그 관성은 정관은 순용해야 되고 편관은 역용. 그러니까 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역용한다는 것은 편관인 경우인데 편관을 잘 설계하거나 또는 제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됐을 때 명관과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편관이 투출해 있는데 그것이 재생살 형태로 간다 그러면 거꾸로 나쁜 남자를 만나서 크게 고생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출한 관성은 정관이냐 편관에 따라서 순용과 역용되는 형태로 돼서 결국은 사주가 격국이 구성돼야 된다, 격국이 성격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 격국이 성격되는 구조일 때, 이런 구조가 되면서 지지는 재성, 천간은 관성이 있을 때를 높이 쳐준다, 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주 첩경에서 예시되어 있는 명조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요 사주는 이제 어떤 장군의 부인이다, 장군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사주는 장군의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굉장히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구조의 사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6월에 병화니까 정제격인데 천간에 정관이 투출해 있고 여기에 인성이 있고 여기 또 재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제왕생관이라고 할 수 있고 명관가마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귀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격국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 6월에 병화인데 신금이 투출했죠. 그러니까 정제격이죠. 정제격. 정제격이 이제 관을 보니까 전형적인 제왕생관 제왕생관의 구조, 명관가마죠. 전형적인 명관가마 또는 제왕생관 구조다. 왜냐하면 일간도 매우 강하죠. 유금도 있고 술토, 오화 이렇게 해서 오술합도 해가지고 굉장히 좋다. 그런 구조에 그러니까 제왕생관이라서 아주 귀한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관가마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주 첩경에서는 이거를 명관가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사주는 명관가마라기보다도 이제 파격사주죠. 인수격이죠. 인월의 정화인데 이게 이제 정인격 사주죠. 정인격 사주인데 천간의 정관이 이렇게 정림합을 하고 있는데 기토 식신이 정관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그 인수격의 정관이 깨져가지고 이제 식신 재관됐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수격의 파격 사주입니다. 또 지지의 유축 합도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인수격의 파격 사주인데 이거는 명관가마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특히 여기 임수가 정관이고 인수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뭐 여기 인목이 그 정인인데 명관가마 요 월주도 아니고 뭐 여기 지금 여기 뭐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 뭐 지지의 유금이 있고 천간에 정관이 있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명관가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명관가마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구조의 사주이고 인수격의 파격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대운을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요럴 때는 이제 초년은 좀 고생하지만 이후에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요 네 개의 대운은 대운에서 이 사주를 격국을 이루어준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굉장히 잘 들어와서 원래는 인수격의 파격 사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병호 대운, 정미 대운, 무신 대운, 기유 대운 거의 40년이죠. 40년간 이 파격된 사주가 계속해서 성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살아있는 모습은 굉장히 명관과마와 비슷한 그런 구조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사주 자체는 명관과마로서 귀한 사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파격 사주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관과마라는 사주 실제 사주 첩경에 예시된 명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가보면 명관과마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명관과마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사주도 될 수 있고 또 출세한 남편을 만나는 사주도 되고 또 남편을 출세시키는 사주 그러니까 여자 사주를 전제를 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자 사주에서 남편을 출세시키거나 또는 남편 복이 있거나 또는 잘난 남편을 만나는 사주가 어떤 거냐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명관과마 또는 제왕생관 그러니까 여자 내조를 굉장히 잘하는 여자의 사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정리하지만 천관은 관성 지지는 재성에 있어야 되고 일간이 강하면서 제왕생관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명관과마 구조의 사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남편 복 있는 사주 여자 사주에서 남편 복 있는 사주도 되고 또 잘난 남편을 두는 이런 사주도 되고 또 좋은 남편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두는 사주 이것도 되고 또 남편을 출세시키는 그런 사주도 되고 또 출세한 남편을 이미 출세했는 남편을 만나서 잘 뒷바라지하는 그런 사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사주가 명관과마 구조의 사주가 되면은 아주 귀격의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여자의 사주가 그러니까 남편 복이 있느냐 또는 남편을 출세시키느냐 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명관과마 또는 제왕생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자의 사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